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에도 다뤘습니다만 북한의 9차 당대회 관련 속보가 계속 나와서 오늘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4.25 문화회관에 대형 장식물이 걸렸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에서 전했는데요. 네네. 이번 9차 당대회를 왜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집권한 지 15년이 이제 지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의 지난 15년과 다른 앞으로 향후 10년, 5년에서 10년 그 중기 이후에 북한을 이끌어가는 정치, 체제, 주요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중요한 분기점이 이제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보는 거죠. 예. 보통 이제 당대회를 통해서 5년의 주요 전략 방향이 나오는데 그 5년보다 기본적으로 주요 전략 환경 구조 변화도 이 9차 당대회랑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주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정책과 관련돼서도 북러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향후 이 북중 관계가 러우 전쟁 이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또 중요한 국면 중에 하나가 국제체제 구조와 관련돼서도 지금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적으로 심화되면서 보면 다극적 세계 질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 대비 굉장히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이제 다극 체제로 가는 그 구조하에서의 북한이 내부적으로나 대외 정책에서 어떠한 구도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그 부분이 또 9차 당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군사적 측면에서 그 전에 이제 7차, 8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이 핵능력 부분을 굉장히 전략핵, 전술핵 부분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9차 당대에서는 운용 쪽에 보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또 그런 부분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 관련돼서도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9차 당대회에서 당규약과 헌법 부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그럼 그 부분이 남북 관계 관련돼서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는 이번 당대회에서 앞서 김일성이 사용했던 직함인 주석재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만약에 실제로 주석재가 부활하게 된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 법 개정을 통해서 김일성은 주석이라는 말을 이제 영원한 주석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김정일 아버지인 김정일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썼고 예. 김정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도 쓰지 않았던 그 주석을 할아버지인 영원한 주석이라는 그 타이틀을 김정은이 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국가를 수립했다라고 할 수 있는 파운딩 파더라 할 수 있는 김일성과 같은 그 위상으로 김정은의 향후의 통치 체제를 격상시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냥 단순한 상징성이 아니라 거의 국가를 세운 할아버지와 같은 체제 하에서의 운영해가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의 큰 전환기를 이루는 하나의 주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럼 과연 북한이 9차 당대회를 통해서 주석이라는 그 부분을 할까? 김정은 정말 주석 그 반열에 올릴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그 전에 김일성에서 사용했던 영원한 주석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그 상징화를 김정은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위상적인 측면에서는 주석이라는 부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 용어를 정말 그대로 갖다 쓸 것인가는 앞으로 9차 당대가 열리면 우리가 또 봐야 될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주석재가 다시 부활할 것인지 이 부분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또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이 열병식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포착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존 열병식과 다르게 이번에는 그 노동당의 상징이죠. 네네. 낫과 망치, 붓대형이 눈에 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이건 네.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보면 이제 북한이 당대회를 지금 8차 당대회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예. 8차 당대회 끝난 날 저녁에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규모로 이제 새로운 신형 무기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제 9차 당대회
끝나고 나서 열병식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 전과 다르게 지금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전략핵이라든지 전술핵과 관련돼서는 완성을 해갔다라는 쪽에 반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5년과 다른 앞으로의 향후 5년, 15년의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가는 보다 당 중심의 김정은 중심 체제로 가져가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열병식을 통한 과시, 능력 과시보다는 내부적인 통합, 김정은에 대한 충성 이런 거에 초점을 둔 그런 열병식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무기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무기는 이미 지난 당 창건 80주년 때 웬만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운용적 측면에서의 관련된 무기들 중심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들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사나 북한 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를 최근 면제했는데 네네. 어떤 사업들이 풀린 건가요? 원래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 제재와 관련된 항목은 뭐냐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17개 정도 항목이 이번에 이제 해제가 됐는데 그 부분이 왜 그전에는 사전 허가제였던 것이 이번에는 이렇게 풀어졌느냐, 뭐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거죠. 크게 이제 분야를 보면은 그 의료 부분과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그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백신과 관련돼서 콜드체인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게 단순히 의료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예. 그랬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의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모금 보좌와 관련된 부분, 농업 기술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뭐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이중용도 품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것도 이제는 좀 해제가 됐다라는 거고 재해재난과 관련돼서도 그거와 관련된 기구들, 기계들 같은 거를 반입하는 그 부분도 일정 정도 해제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핵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세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핵무기 군축 조약인 미국과 러시아 간 이른바 뉴스타트가 뉴스타트. 지난 네. 5일 끝났는데 네네. 이로써 핵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뉴스타트가 종료가 돼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핵무기가 이전보다 뭐 대폭적으로 증대되는 건 아니냐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증대는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상호 간에 그 부분을 약속을 얼마만큼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찰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게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예.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전략 핵무기와 투발 수단인 거를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거는 사실상 양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그 부거를 유지를 해가면서 상호 간에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상호 검증 체제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뢰 구축 장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진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호 간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더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큰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뉴스타트 조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 그 사찰 내용과 더불어서 각각 그 핵탄두 숫자와 운반체를 1,550개 그리고 700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핵탄두 숫자가 뭐 얼마나 많길래 줄이기로 한 숫자가 1,500개가 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실제 레디 사용될 수 있는 무기 그것도 전략핵만 1,550개로 그 통제를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죠. 어마어마하다. 실질적으로 탄두랑 분리되어 있는 애들, 예. 그 다음에 뭐 폐지해야 될 애들, 뭐 이런 거를 합치면은 기본적으로 5,000개에서 6,000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또 전술핵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본다면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략핵 전술핵의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실상 스타트가 종료됨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현대화 부분에 더욱더 가속화를 속도를 낸다라고 봐야겠죠. 네, 미국이 그 뉴스타트 연장에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급속도로 늘고 있는 중국의 핵무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진정한 군비 통제를 하려면 중국을 꼭 포함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네. 과연 중국이 관련 논의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지금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술핵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몇 천 개가 되면 5천 개 이상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그 동안에는 숫자 면에서 그렇게 크게 늘리진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중국의 핵무기 숫자가 1,000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중국이 이렇게 속도를 내며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만 빼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거를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중국을 이롭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인태 지역에서와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빠진 상황 하에서 이 구도를 가져가는 게 맞느냐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관심은 사실 북한의 핵 문제가 그렇죠.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근데 핵 구축 체제가 사라지면서 북한의 핵무력의 이제 정당성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선 핵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경우 북한의 이제 비핵화 요구는 뭐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거죠. 결국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장이 아니라 서로 군비 경쟁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불균형인 상황을 최대 맥시멈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균형점을 점점 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억지와 관련된 비용을 증대시키는 국면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 입장에서 내가 선택한 결정이 옳지 않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구축을 해가는 쪽으로 갈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들 군비 경쟁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드는 비용이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반기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죠. 자유의 방패를 다음 달 예정대로 이제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다만 그 연합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분산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대비태세 강화라는 부분에 우리가 항상 매년 해왔다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반드시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 부분과 검증 절차 숙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CPX 부분은 하고 기동훈련과 관련돼서는 조금 시차를 두면서 분산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항상 우리가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해왔던 그런 기조와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의 네.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